안녕하십니까. 하미남 TV 운영하고 있는 하미남 신윤석입니다. 오늘도 하미남의 한마디 합시다.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총선에 낙선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뭔 낙선자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시지만 지금 현재 하남시에는요. 현재 19분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해 계십니다. 그걸 당으로 나누어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의 6명, 국민의힘의 11명, 한 타스에서 한 명이 모자라는 수준이죠. 전국 최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진보당에서 후보 한 분이 나와 계시고 자유통일당에서 한 분이 와 계시고 전체에서 총 19분입니다. 전국 최다라고 하죠. 여기서 변수는 이제 이게 분구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뭐 19.19니까 한 10대 1 정도 되느냐, 20대 1 정도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언론에 보면은 가장 치열한 적이 하남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이 4개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 진보당, 자유통일당.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당에서 다시 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신당이라고 할 수 있죠. 새로운 당, 신당에서 후보가 등록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뭐 전략공천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또 어디서 한 분이 또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20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낙선자들입니다. 떨어진 자들이죠. 지금 예비후보 등록했는데 당선이 안 되는 자. 첫 번째는 컷오프 된 분들입니다. 컷오프라는 건 뭐겠습니까? 경선에 나가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뭐 각자 당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정해놓고 보다 보니까 당시는 경선은 보통 한 뭐 2명에서 3명을 하는 게 맞으니까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11명을 둘로 나누더라도 6명씩이라고 분명히 6명 중에 3명이면은 3명씩은 컷오프가 되겠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됐든지 컷오프 되신 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럼 컷오프 되신 분들은 그냥 조용히 나는 당에서 컷오프 됐으니까 뭐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걸 불복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선택할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신당이죠. 신당. 요즘 당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하여간 신당에 출마를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2개죠. 신당을 찾아서 탈당을 하고 신당에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스스로 이제 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2번째는 경선 탈락자입니다. 경선. 그러니까 2명 내지 3명이 경선을 지역구에서 하게 되는데 1등이 분명히 후보가 되겠죠. 그럼 2위나 3위 이렇게 되신 분들이 불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경선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다. 이거는 뭐 야바우다. 뭐 이거는 문제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이분들은 대부분 뭐 다른 당에 간다기보다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하남시 지역구를 놓고 볼 때 박빙이라고 보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요? 어디가 약간 우세하다 뭐 이런 지역이 있지만 박빙이라고 볼 텐데 나와 유사한 어떤 성향을 가진 뭐 보통상 보수 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수 진보와 같은 쪽에 후보가 나와서 2파전이 될 게 3파전이 되고 4파전이 된다면 당연히 반대쪽이 유리해지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상대방이 분열돼서 승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번에 이제 개혁신당이 뭐 합당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개혁신당이 계속 한다고 하면은 개혁신당에서 이 하남시에 공천을 2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1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경선을 하게 되든지 경쟁을 하든지 그것도 이제 하게 될 것도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낙점된 후보가 현재까지 살아왔던 인상으로 따져서 보수 쪽 국민의힘 계열이느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계열이냐 진보 쪽이죠.
이거에 따라 등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죠. 나름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3%에서 4% 정도의 3, 4% 정도, 5% 정도의 어떤 지지율만 뺏어가더라도 뺏기는 쪽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남시 현재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민주당의 예비 후보라고 하고 돈이 조금 있고 경쟁적 여력이 된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 국민의힘에게 컷오프 되거나 또는 경선 불복하는 분에게 신당에 가셔서 내가 돈 내줄 테니까 신당에 가셔서 한 번쯤 출마하셔서 끝까지 한번 완주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이 정치 세계는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으면 양심 이런 거 없더라고요. 그냥 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됐는데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민주당 성을 가진 어떤 후보들의 경쟁을 거치는 거죠. 뭐 지역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살아왔던 인생으로 그 반대파의 표를 뺏어갈 수 있는, 분산시킬 수 있는 멤버를 찾는다면 그에게 어떤 이득을 또는 그에게 어떤 장밋빛 미래를 약속을 하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매수를 하죠. 돈이 아니면 뭐 권력이 됐든 뭐 그렇게 하고 끝까지 완주 좀 해주라. 그러면 이기는 거 아닌가요?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생각하지만 지난번 21대 총선에서도 본인 뭐 그때는 보수진영의 분열로 인해서 반대적인 진보 쪽에서 승리를 했던 경험 그 이전에도 보수의 분열 때문에 반대편에서 승리를 했던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럼 지금쯤 그런 야합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명절 때인데. 그리고 우리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판세를 분석하고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짜다 보면 이런 야합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런 거에 이런 술수에 저희 시민들이 당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속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많이 속아오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지 않았고 믿었던 분들이 자기네가 새겼던 세력에 이적 행위를 하고 이단 행위를 하고 상대방 당에 이득이 되는 행위를 해서 했던 사례들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만약에 컷오프 되거나 저 같으면 컷오프 되거나 또는 경선에서 졌을 때 출마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라도 받을 것 같아요. 모아놓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 넌 정치 인생 끝나고 이 지역에선 발붙이지 못할 거라는 그런 어떤 겁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존의 정치인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했습니다. 내가 지지했기 때문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됐는데요. 과연 그게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정치인들에게 조금 더 모질게 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네가 갔던 길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느냐?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본인이 속해 있던 단체, 당, 세력을 배신하고 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